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이번 주가 회사에서 모처럼 얻게 된 학예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지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조금 긴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8월 13일에 구글이 주최하는 메이드 바이 구글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메이드 바이 구글은 구글이 만들어낸 여러 제품들을 새롭게 소개하는 행사인 것이죠. 주로 픽셀이나 이런 스마트폰 계열의 기기들이 많이 발표가 되지만 소문에는 이번에 크롬캐스트의 후속작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꽤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롬캐스트 4가 나온 것이 벌써 2020년이잖아요. 벌써 4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그동안 크롬캐스트의 후속작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야, 이건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동안에 구글이 잠자코 있었던 데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사들은 하루가 다르게 좋은 신제품들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쯤이나 크롬캐스트 5 같은 것이 나오려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있을 메이드 바이 구글이라는 행사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이죠. 8월 6일에 갑자기 구글이 신제품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온라인으로. 아니, 아직 만들지도 않은 제품을 터뜨린 거죠. Not yet made by 구글입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제가 가족들과 여행을 간 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휴가지에서 이게 뭔 일이야. 저의 휴가 일정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죠. 그 휴가지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막 캐모으기 시작하고 또 컨텐츠를 새로 만들 준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와이프랑 딸내미의 눈총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 구글 이놈들아, 휴가철은 좀 쉬어라. 나도 좀 쉬자. 그래서 오늘은 8월 6일 공개가 된 구글의 신제품 구글 TV 스트리머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글 TV 스트리머? 크롬캐스트 5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구글 TV 스트리머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최초로 구글이 선보인 구글 TV 스트리머에 관한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기기는 스트리밍 디바이스입니다.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양을 같이 알아보죠. SoC 시스템 on 칩은 암로직 S905X5로 예상이 됩니다. 구글이 이 신제품 발표를 할 적에 스펙에 이런 SoC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PU는 ARM Cortex A510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많은 유튜버들이 정보를 입수한 바에 따르면 Cortex A510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GPU는 ARM Mali G310 V5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발표가 된 내용 중에는 램이 4GB 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고요. 또 롬은 32GB 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OS는 안드로이드 TV OS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버전은 사실 공개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안드로이드 TV 14가 아마 탑재되지 않겠는가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5가 탑재가 되고요. 블루투스는 5.1 버전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구글 TV 스트리머에는 유선 랜 포트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선 랜은 100메가 랜 포트가 아니고 기가비트 랜 포트입니다. 다음에 연결성과 관련돼서는 인풋 포트는 없습니다. 즉 외부로부터 신호가 입력이 되는 그런 포트는 없고요. 아웃풋 포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HDMI인 것이고 HDMI 버전은 2.1입니다. USB-C 타입 포트도 있는데 USB-C 포트는 전력 공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구글 TV 스트리머는 몇 와트의 전력을 쓰는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나? HDR10, HDR10 플러스, HLG, 그리고 돌비 비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운드의 경우에는 돌비 애트모스, 그리고 그 하위의 돌비 디지털 플러스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좀 특징적인 것으로는 매터 플랫폼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매터라는 게 뭐죠? 그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의 표준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터 플랫폼이 탑재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Find Remote 버튼이 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타 버튼, 이 즐겨찾기 버튼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Gemini Support, 구글의 인공지능의 공식 명칭이 제미나이잖아요. 인공지능의 서포트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격이 $99.99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한 13만 원대 후반 정도가 되겠군요.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전작인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와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가, 얼마나 좋아졌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크롬캐스트 4는 암로직 S905D3였거든요. X5가 뭐 예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 훨씬 더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암로직 S905X5는 D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후에 개발된 고사양의 SoC이기 때문에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CPU의 경우에는 크롬캐스트 4의 경우에는 ARM Cortex A55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A55가 17년인가 발표가 되었고 A510이 21년에 발표가 되었으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업데이트가 된 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GPU는 크롬캐스트 4가 ARM 말리 G31MP2였거든요. 말리 G310은 말리 G31이 바로 다음 버전입니다. 그래서 역시 한 단계 더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램과 롬은 어땠느냐? 크롬캐스트 4는 램이 2기가였어요. 그런데 구글 TV 스트리머는 4기가니까 2배가 는 거죠. 그리고 롬은 크롬캐스트 4가 8기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TV 스트리머는 기존의 크롬캐스트 4에 비해서 4배나 롬이 증가를 한 것이죠.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OS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시작은 크롬캐스트 4가 안드로이드 TV 10에서 시작을 했지만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현재는 안드로이드 TV 12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안드로이드 TV 14이건 아니면 뭐 그보다 한 단계 옛날 버전인 13이 됐건 간에 안드로이드 TV 12보다는 어쨌든 최신의 OS가 탑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스펙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크롬캐스트 4가 버전이 5.0이었었는데 구글 TV 스트리머가 5.1로 한 단계 더 최신의 발전된 버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캐스트 4에는 이더넷은 없었죠. 유선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결성 측면에서도 인풋 포트가 크롬캐스트 4는 역시 없었죠. 그리고 아웃풋도 HDMI로만 아웃풋이 있었는데 그때는 HDMI 2.0이었었고요. 그리고 USB-C 타입은 크롬캐스트 4에도 있었죠. 예, 동일하게 전력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USB-C 타입 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크롬캐스트 4가 사용했던 전력은 5V 15A, 즉 7.5W를 소비하는 기기였던 것이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 TV 스트리머와 크롬캐스트 4가 동일합니다. HDR10, HDR10 플러스, HLG, 돌비 비전 지원을 합니다. 사운드의 측면에서도 동일합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을 하고 또 돌비 디지털 플러스를 모두 다 지원하는 기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대부분의 스펙들이 한 단계씩 좋아지기는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롬캐스트 4의 가격은 어떤데? 요즘 판매 가격은 $49.99예요. 그러니까 구글 TV 스트리머가 크롬캐스트 4의 2배 가격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글 TV 스트리머를 지금 살 수 있느냐? 지금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사전 구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 구매한 그 구글 TV 스트리머는 9월 말에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예, 뭐 아직도 한 달 반 넘게 남았군요. 근데 뭐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발표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스펙은 이 정도고요. 자, 이제 외관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구글 TV 스트리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뭔가 좀 되게 어색하게 생겼다. 리모컨은 그나마 예전 크롬캐스트 4랑 비슷한 컨셉인 건 알겠는데 본체는 좀 생소한데. 그러시죠? 차근차근 살펴보시자고요. 일단 색깔은 두 가지 색깔만 제공이 됩니다. 하나는 헤이즐, 그리고 또 하나는 포슬린입니다. 헤이즐 하면은 우리가 그 커피 먹을 때 그 헤젤넛 커피 하는 그 헤젤 그게 헤이즐입니다. 개암나무 열매색이래요. 약간 녹색빛이 나는 회색빛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슬린은 도자기라는 뜻이잖아요. 백자의 색깔을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가장자리가 살짝 광택이 날 듯 말 듯한 그런 느낌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무광의 백자 같은 스타일을 구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실물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전면부를 한번 보시죠. 이게 전면이거든요. 이게 뭔가? 앞에서 보면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지? 좀 궁금해지잖아요. 자, 그럼 뒷면을 봅시다. 뒷면에는 왼쪽부터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이거 전원 들어오면 불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그란 버튼은 Find Remote 버튼입니다. 요번에 새로 들어온 기능이죠. 이 Find Remote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구글 TV 스트리머의 리모컨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린 이 기능을 이미 본 적이 있지요. 어디에서? 네, 월마트의 On4Key Pro 에서 이런 기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파워 포트가 있습니다. USB Type-C 포트인 것이죠. 그 옆에는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기가비트 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HDMI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자면 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딱 이렇게 보시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 휴대용 장치 아닙니다. 이거는 동글 타입이 아니라 셋탑박스 방식의 거치식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크롬캐스트 4가 TV 뒤에 HDMI 포트에다가 끼워서 매달아 놓는 동글 타입이었다면 구글 TV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TV 옆에 붙박이로 설치를 해두는 셋탑박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스펙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매터의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즉 기존에 네스트라는 IoT 단말기가 있었는데 크롬캐스트와 네스트가 합쳐진 기기가 바로 이 구글 TV 스트리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을 보실 텐데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꽤나 익숙하죠. 그런데 색깔이 회색이어가지고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잘 구분이 안 가니까 이전의 크롬캐스트 4 리모컨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더 그 특징이 잘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버튼 한 줄이 늘었죠. 크롬캐스트 4의 경우에는 2개씩 4줄의 버튼이 있었다면 구글 TV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2개씩 5줄의 버튼이 늘어서 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대표적으로 변했느냐? 바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볼륨 버튼입니다. 기존의 크롬캐스트 4에는 오른쪽 사이드에 붙어있던 볼륨이 이젠 아예 전면의 버튼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볼륨 조정을 하는데 훨씬 더 손쉬워졌다라는 이점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기존의 크롬캐스트 4에는 외부 입력 전환 버튼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스타 버튼이 생겼죠. 이 스타 버튼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On4K Pro에서 살펴봤었던 바로 그 스타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 버튼을 누르면 특정 앱이나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끔 만든 즐겨찾기 또는 바로가기 버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요게 지금 되게 특징적입니다. 크롬캐스트 4의 경우에는 구글 어시스턴트 동영상표가 각인이 된 버튼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도도 예전에는 홈 버튼보다도 위에 있는 맨 윗줄이었었는데 이제는 홈 버튼이 위로 올라가고 마이크 버튼이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이게 더 이뻐서 그냥 이거 넣어봤어요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구글이 기존의 구글 어시스턴트에 대한 힘을 좀 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글 어시스턴트가 마치 그냥 비서처럼 도움을 주는 역할에 불과하였다면 여기 이제 마이크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력 버튼임을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즉 구글 어시스턴트의 의미는 무언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고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구나 질문 같은 것들을 입력하는 수단으로서 이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존재를 하였었다면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이 버튼은 음성을 통한 입력 장치임을 명확하게 표시를 했다라는 점에서 구글 어시스턴트의 퇴조와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그 새로운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글 제미나이가 되지 않겠는가. 즉 인공지능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외관의 다입니다. 그럼 성능은 어떤데? 성능? 몰라요. 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직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9월 말 정도가 되어서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면 그때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글 TV 스트리머 2편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스펙이라든가 외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평가를 한 구글 TV 스트리머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해외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듯이 구글 TV 스트리머가 크롬캐스트 킬러가 될 것이냐, 다른 경쟁 디바이스들을 다 꺾어버리고 독보적인 스트리밍 디바이스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유익했다. 새로운 기기가 구글에서 나온다고 또 기대가 되는 걸 앞으로 계속 이런 정보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